개별 종목 이슈 중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얘기죠.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주 이제 몰랐던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였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꾸준히 이제 부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강화를 M&A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기존에 또 밝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소식과 그리고 이번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시사점에 대해서까지 간략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12월 31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보유 중인 콜옵션을 콜옵션은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죠. 네, 콜옵션을 행사해서 약 2,674억 정도를 투자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내용의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 그래서 대금은 2월 27일까지 대금이 지급이 되면 이제 일대주주로 올라서는 건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2,674억은 뭐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그래서 대금 지급이 안 될 이유는 없고 결국은 무조건 지급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삼성전자 지분이 어떻게 되냐? 기존에는 14.7%였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2대 주주였고요. 근데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서 35%로 1대 주주, 완전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예 생뚱맞은 내용은 아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존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였고 M&A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현된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주가 측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보통 이제 M&A가 진행이 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종목의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중소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사업 변화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로 인수됐을 때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의 변화가 클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업부의 전체 변화가 클까요? 당연히 후자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체 산업 변화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슈였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을 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 연 매출이 176억 원, 전년보다 15% 성장해서 창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언급을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요즘의 주가 상승은 단순히 이슈나 테마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금방 주가가 꺾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테마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혹은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까지 맞춰져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이 로봇 산업도 이제 막연한 산업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필요해지는 시기다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공개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여기 몸통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써있죠. 사족 보행은 이족 보행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히 안정감이 있고요. 단가도 이족 보행 대비해서는 훨씬 더 낮죠. 그런데 이제 강아지와 비슷한, 개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서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요. 빠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로봇 개라고 해서 가정에서 이제 기르는 이제 애완동물로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산업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로봇 개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가 품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이 접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은
단순 작업만 합니다.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작업까지는 아직은 못해요. 근데 앞으로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끌어올려질 것이고,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입니다. 각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고요. 삼성전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로봇의 진심이냐, 로봇 개발을 전담할 미래로봇 추진단도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DX 부분 총괄하고 있는 한종희 대표이사가 직속입니다. 그만큼 로봇 사업에 힘을 주겠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힘을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또 삼성전자가 앞서 공개한 AI 반려 로봇 볼리, 그리고 보행 보조 로봇 보핏 개발에도 양사가 협력할 것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했던 AI 반려 로봇 볼리가 뭐냐,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공같이 생겼습니다. 테니스 공같이 생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완동물의 역할도 해요. 이제 부르면 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집안의 여러 것들을 이제 뭐 녹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애완동물이 있다 라면 이제 애완동물이 녹화될 것이고, 혹은 이제 뭐 도둑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손 모양 구로 생겼습니다. 요게 삼성전자가 공개했던 볼리라는 로봇입니다. 기본적으로 애완 로봇이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된 효과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홈 IoT,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스마트 가정과 연동해서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 기상시간이 되면 커튼 열고 TV를 켜서 뭐 날씨나 일정 확인하고, 삼성보 에어 호출해서 공기 정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이 볼리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가 공개했었던 로봇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공개할 로봇은 이제 보핏입니다. 그죠? 보행 보조 로봇이에요. 사람이 옷에 이제 로봇을 이제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걷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힘을 훨씬 덜 써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그 보핏 개발에도 양사가 협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높게 본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전망치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 28년, 30년, 32년, 34년, 35년, 그래서 2028년을 기반으로 해서 2년마다 급속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수준까지 끌어올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로봇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것이고요.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면서 AI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2026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도요타와 또 협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로봇 관련 기업만 로봇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시장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시사점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재평가가 되겠죠. 로봇 사업이 막연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대 주주 등극으로 인해서 로봇 사업은 확실히 돈이 될 사업이고 돈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평가되면서 밸류 매력이 높아지겠죠. 국내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클로버, 로보스타, 그 다음에 에브리보, 엔젤 로보틱스, 해성 에어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그 재평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골라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수 있겠어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또 로보스타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로봇 관련주들 한 종목씩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M&A 본격화 기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앞으로 M&A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요걸 이전에 밝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공격적인 M&A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실탄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회사 내부로.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통째로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A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뭘 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염두하고 있거나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일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기업이 중소형주라면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파급력은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대형 빅테크 기업의 로봇 모멘텀이 강화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삼성전자가 좀 소외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주가가 조금 밀렸었는데 로봇 사업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지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이후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빅테크주의 반등이 시도될 수 있어요. 역시 삼성전자도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도 빅테크 기업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니까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사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충분히 앞으로 모멘텀이 먹을 것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추가적인 로봇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